안녕하세요. 자연미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역행성 대세포 림프종 유방 보형물 관련해서 생기는 인포암에 대해서 제가 일부를 말씀드렸죠. 요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핫 이슈로 해서 조회수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관심이 별로 조회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를 준비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회수 많지 않으면 그냥 어, 한번 준비된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 연세 자연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인프종 유방 보형물 관련 인프종 ALC라고 하죠. 여기 뭐 지금 성형외과 의사에서 어떻게 대책을 쓰고 있고 뭐 알러간에서는 어떻게 제조사 어떤 방식 우리한테 통보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번역본을 보면 역행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형성이라고도 하고 요 A가 에나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이제 암의 우리 세포가 암으로 발생하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아나플라스틱이라는 것은 계속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계속 암세포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악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번역했다면 악성 대세포 림프종 이렇게 쓰면 쉬울 텐데 저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발표했던 중요한 수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몇 가지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나플라스티라는 것은 악성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악성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대 세포 림포마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 ALC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매년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약 1,400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BIA가 뭐냐면 브레스트 임플란트 어소시에이티드 유방 관련 보형물 그 중에서 특히 텍스처 탑의 보형물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ALCL에 대해서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CL은 유방 보형물 이외에도 우리가 다리뼈가 부러질 때 되는 그런 임플란트라든가 치과 보형물 아니면 위나 대장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잡아주는 여러 가지 스플린트라든가 임플란트 이런 것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특히 유방 보형물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많이 발생률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BIA 관련 AAC라고 했다. 그래서 증상은 유방이 이렇게 부풀고 안에 꿀렁꿀렁하게 무슨 장애 차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내버려 두면 그 안에 있는 염증세포들이 암세포로 아나플라스틱하게 암세포로 전환이 돼서 이것이 주변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침투하기도 하고 이것도 그대로 방치되면 또 주변이 임파선까지 전이 돼서 다른 부로 전이가 된다 하더라. 그 보통 7년에서 10년 사이에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텍스처 타입 표면이 까칠까칠한 보형물을 사용한 케이스에서 이런 발생률이 높더라. 이게 어제 리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573명이 병리학적으로 AL 유방 보형물 관련 AACL 환자로 확정이 됐고 그리고 33명이 사망을 했다. 이 사망한 사람이 당시 증상을 보니까 보형물 주변에 꿀렁꿀렁한 장애에 찬 것을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가 53%또 보형물 주변 가슴 보형물 주변이죠. 주변을 혹이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한 케이스가 39%였더라. 그리고 또 현재 미국에서도 ALCL로 의심되는 환자 또는 확정된 환자가 228명 있고 그래서 미국 시각청과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단지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보형물 제거하고 보형물 주변이 막을 제거하면 그 예후는 좋아서 93%에서 3년 내에 재발인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진단할 때는 가슴 보형물 주변이 장애가 적어도 50cc 이상 채취해서 그 임상병리나 해부병리 그 세포를 보는 병리의사한테 보내서 CD30이라는 그 암세포의 이 표면에 있는 서페이스 마커라고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확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광의료재단이라는 회사와 한국알러간사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기억하셨다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수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보면 이 보형물이 이게 스무스 타입 보형물이고 이것이 텍스처 타입, 표면이 까칠까칠한 텍스처 타입입니다. 이 텍스처 타입도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은 라운드한 타입이 있고 또 이와 같은 물방울 모양 옆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게 평면에서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쳐져 있죠. 텍스처 이거 물방울 모양 뭐 보형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라운드 타입을 많이 사용하지 왜 텍스처 타입을 많이 사용했나? 특히 우리나라에서 텍스처 타입을 보형물을 많이 사용했죠.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텍스처 타입이 표면이 까칠까칠해서 작은 절개선을 통해서 안으로 보형물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형물 값도 실제 이것이 더 비쌌고. 근데 왜 많이 사용했는가? 그 이유는 첫째, 구형구축 가슴 수술하고 후에 딱 수술한 후에 이제 가슴이 보형물을 둘러싸는 막이 형성이 되는데 그 막이 두껍게 형성된 것을 우리가 구형구축이라고 합니다. 이 구형구축 발생률이 이 텍스트 타입에서 적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구형구축이 덜 생기기 위해서는 가슴 수술하고 나가지고 스무스 타입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마사지. 가슴이 가지나 수술해서 아픈데 그 부위를 마사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나름대로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와 같은 텍스처 타입을 많이 선호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사지가 필요 없고 그냥 뭐 지나면 된다 이렇게 많이 그건 알려져 있었죠. 그러면 미국에서 이 표면이 까칠까칠한 텍스처 타입의 비율은 어떨까? 2017년도에 보면 55만 케이스, 55만 케이스가 1년에 이 보형물이 미국에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뭐 재건 성형에서 한쪽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쪽 다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미국에서는 통계 관리가 엄청납니다. 55만 케이스가 55만 이 브레스트 임플란트가 유통이 되는데 이 중에서 7만 케이스 약 12.7%가 텍스처 타입이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죠. 근데 2019년 3월, 금년 3월에 FDA에서 이와 같은 ALCL 관련 발표가 난 뒤로는 지금이 5%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텍스처 타입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엘러간사에서 만든 것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 보형물을 만드는 의사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엘러간뿐만 아니라 뭐 벤토, 뭐 여러 가지 아니고 보형물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 엘러간 회사 보형물이 대략 보면 3,000명 꼴에서 1명 정도. 어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2,200명, 2,207명이 그랬죠. 그 부위에 3명 꼴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형외과 대한성형외과 학회가 있고 의사 단체에서는 이제 각 과별로 26개, 7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중에 하나의 성형외과인데 대한성형외과가 가장 상위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2019년 7월 24일 날 공문이 내려와 있죠. 공지를 보냈죠. 근데 이것이 요 바로 전날 미국 엘러간사에서 자기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을 바로 하루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공지를 이어서 보낸 것입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를 한 것이죠. 우리 지를 그래서 7월 24일 날 공지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엘러간 바이오스타일 보형물 아까 텍슈타임 이거의 리콜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당 보형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지 않은 보형물은 반품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한성형외과 학회 대한성형외과 학회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추가 공문을 보냈죠.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공문을 보냈죠. 거기서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좀 더 이렇게 아예 모델명까지 나와 있죠. 모델명까지 나와있고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 뭐 이런 타입 중에서 유방 확장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업체에서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 사례를 인지할 때는 시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더라. 또다시 이제 추가 공문이 들어왔죠. 그래도 시각센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는 했죠.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한성형외과 학회 밑에는 뭐 대한성형 자학회로 대한 미용성형외과 학회도 있고
또 대한 성형외과 의사회도 있고, 의사회는 주로 이제 개업하는 의사들이 많이 여기 참여해 있죠. 의사회도 있고 이렇게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의사회 밑에는 또 이제 대한 유방 성형연구인, 대한 눈성연구인, 뭐 지방성연구인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이제 유방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대한 유방 성형외과 연구회, 이거 사실 한 15년 전에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학술의사 여기 있는 분들이 이게 유방을 한 분들이 여러 가지 논문과 여러 가지 컴플레인 이걸 다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이 발생하면 이미 늦는 것 아닌가? 미리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불안한데 이걸 미리 제거하거나 혹은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위와 같은 잠재 요소를 가진 환자들이 검사, 제거, 교체를 원한다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가? 실제 저 병에 걸린다면 병원과 회사에서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대한성형외과 의사의 특히 유방성 연구에는 학술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정리를 했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의 이 회원 개인들한테 같이 볼 수 있는 공유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여기에서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유방성형 연구회에서 학술위원들이 한 겁니다. 병이 발생하면 이미 늦는 거 아닌가? 미리 검사해줬 아닌가? 당연하죠. 근데 이의 경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죠. 스크리닝 테스트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 NCCN이라는 것은 국립암센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센터에서도 또 그리고 미국 FDA CH에서도 이 유방보물 관련 악성 인포마에 대해서 스크린 테스트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의료진을 찾아라가 한결같은 권고사항이니 환자들한테 랜덤하게 이렇게 일부러 몇 명 골라서 스크린 테스트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엘러간 코리아에서도 스크린 테스트 비용은 당연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 사례에서 검사 시 면역화학 검사, 아까 CD30 마커 얘기했죠. ALK를 검사할 수 있는 임상병리 의료기관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삼관 의료재단도 얘기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제가 불안한데 이걸 미리 제거하거나 혹은 다른 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와 같은 잠재요소를 가진 환자들이 검사, 제거, 교체하고 있다면 병원은 비용은 지원을 해주는가? 여기에 대해 같이 이제 답이 왔습니다. 두 번째 경우 불안하다 이럴 때 이 경우도 FDA나 국립암센터 미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하여 내 유방이 언젠가는 암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진단되지도 않은 암이 두려워서 내 유방을 도련하겠다. 안젤리나 졸리 케이스죠.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여기 잠재 요소를 가진 환자들이 검사 제거 원할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엘러간 코리아에서도 이 보형물 만드는 회사죠. 유방 보형물 관련 악성 인포암이 확진 케이스가 아닌 환자에게 보형물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진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으로 미국 달러 5,000달러를 지원해주며 교체를 원할 경우 보형물 워런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유방 보형물 관련 AACL 치유 가이드라인이 보형물만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피막 제거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피막 제거가 유방 성형을 오래 한 사람도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고 이제 보형물 둘러싸고 있는 막을 제거하는 것인데 난이도가 어렵고 이 보형물이 막을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유방의 두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체를 제거한다는 것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보형물 구형구축이 생겨서 딱딱해서 이 케이스 관계없이 그때도 우리가 보형물 바꾸면서 막을 제거거든요. 그때 비용이 1,5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들 정도 상당히 의사도 고난도고 출혈도 많이 나고 가슴술 많이 한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는 빼고 보형물만 교체해주겠다. 이거 사실 큰 의미가 있을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학술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형물 피막 제거를 확실히 하라는 것이지 하라는 것이지 교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형물 워런티 그런 얘기는 확실한 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보형물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피막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얘기는 없다 이 얘기죠. 실제 저 병에 걸린다면 병원과 회사에서 어떻게 환자한테 해줄 것인가? 병원에서는 충실히 그 미국 암센터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리 면역 조직화학 검사상 확진 시 대다수 의원급 기관에서 일단 환자를 이게 다양한 훈련을 갖추고 있는 경험이 많은 팀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 3차 병원, 대학병원이겠죠. 로 진료를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펫시트도 꼭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암세포가 유방 보형물 주변 장애 내에 있을 때는 스테이지 1 정도로 할 수가 있죠. 한 해 의원에서 제거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형물 제거하고 안에 있는 장애만 제거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막까지 번졌는지 이게 이기가 되죠. 완벽한 피막 제거가 잘 안 됐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항암 치료 예방을 위해서 그 암센터가 있는 거기에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개인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애를 채취해서 삼강의료자들에 보내서 거기서 만약 CD30, ALK 같은 마커가 나온다 그러면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패치시트도 찍고 그리고 보형물이 거기는 팀이 있으니까 전시마치 걸어서 보형물 막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그 나온 보형물 막에 대해서도 또 다시 그 이와 같은 암 여부를 이게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치료 과정에 현재까지 알려간 월드와이드 정책은 US 달러 5천 달러가 전부입니다. 모든 과정이 보험 코드가 있을 적이 없죠. 이건 사실 보험이 아니고 비보험이죠. 사실 그러니까 보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료 비용에 대한 정책은 의학과도 논의해서 추후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공단과도 반드시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특히 유방성형 연구회에 있는 그 학술위원들, 임원진들이 이와 같이 머리를 짜내고 논문을 서치하고 또 여러 관계기관의 그 자문을 받아서 이와 같이 가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제가 이제까지 한 내용을 또 다른 학술기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너무 내용이 이제까지 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카드 이슈인 그 유방 보형물 형성 관련 그 악성 인포마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1부와 2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또 구독, 조회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